그날은 유난히 가을 석양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던 저녁이었습니다. 은천강 나루터는 하루 종일 오가던 사람들의 활기로 들끓다 이제는 마지막 배가 떠나며 서서히 고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붉은 노을빛을 머금어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쇳물처럼 섬뜩할 정도로 붉게 일렁였습니다. 이곳 은천 나루터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온갖 사연을 품은 나그네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었지요. 물건을 산더미처럼 실은 수레를 끄는 상인들,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끈천 주막이라는 낡은 현판을 단 제법 규모가 큰 주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온 듯한 한 선비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걸음으로 나루터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인 듯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 태도만은 기품이 남아있었지요.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걸음걸이는 오랜 여독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자그마한 보따리가 있었는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답니다. 어르신, 혹 이 근방에 하룻밤 묵어갈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선비, 한서진이 나루터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은천 주막으로 가보시오.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크고 깨끗할게요. 한서진이 주막에 들어서자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7쯤 되었을까 둥근 얼굴에 풍만한 몸매를 지닌 주모 매화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교태로운 웃음기가 어려 있었고 꽉 조여맨 치마끈 위로 드러난 몸의 곡선이 요염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꾀꼬리같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방이 있어. 되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부탁하오. 내가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 아, 그러시군요. 염려 마십시오. 저희 주막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모 매화가 앞장서 걸어가는데 마당을 쓸던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마흔은 되어 보이는 사내의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묵으실 손님이시라네. 이쪽은 저희 주막의 일을 돕는 행랑아범일세. 매화가 말하자 사내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허판석이라고 하오. 주막의 굳은 일을 맡고 있지요. 선비는 한서진이라고 짧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매화는 그를 주막의 가장 안쪽, 외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하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 편안하실 겁니다. 혹시 정말로 귀한 물건이라면 저희 주막의 다락 보관함에 맡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화의 말에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주 귀한 물건이긴 하오마. 워낙 중요한 것이라 내가 직접 품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그러시군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주막은 개업 이래 단 한 번도 손님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밤에는 저 행랑아범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요. 알겠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겠소. 네, 그리하십시오. 그럼 우선 저녁상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매화가 나가자 한서진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건풀은 강물이 소리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이윽고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겹의 비단 보자기를 풀자 오동나무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한지로 겹겹이 싼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지를 벗겨내자 영롱한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천하의 명품이라 불리는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이었지요. 이번에도 틀림없겠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청자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곧이어 매화가 정갈한 반찬과 막걸리가 담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리, 아까 말씀드린 보관 말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떠신지요? 매화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시르. 나도 계속 생각해 보았소. 주모 말대로 괜히 혼자 품고 있다가 도둑이라도 될까 불안하니 맡기는 편이 나을 것 같구려.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관증까지 써드릴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매화가 가까이 다가앉자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내가 한서진의 코를 간지렸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보따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오. 어머나, 보물이라니요? 혹 옥이나 귀한 비단 같은 것인가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요. 한서진이 비단 보자기를 풀자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매화는 숨을 죽이고 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청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이게 설마 그토록 유명하다는 고려 청자인가요? 그렇소. 상가문학문 매병이라 하는 것이오. 고려 시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지. 청자의 표면에는 학이 구름 사이를 노니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데 나리, 이런 귀한 물건을 그냥 방 안에 두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도둑들이 그리 많다던데. 그래서 걱정이요. 허나 이런 시골 주막에 물건을 맡긴다는 것이 아이고, 나리. 저희를 믿으십시오. 저희 주막에 묵기로 하셨으니 이미 2년이 다은 게지요. 게다가 보관증까지 써드릴 텐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좋소. 그럼 아까 그 행랑아범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겠소. 매화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 허판석을 불렀고 잠시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리, 제가 이 주막에서 보관 일을 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지요. 보관증에 제 도장까지 찍어 드릴 터이니 나중에 찾으실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서진이 청자를 보여주자 허판석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건 실로 귀한 물건이로군요. 고려 청자가 아닙니까? 그렇소. 잘 아시는구려. 제가 젊었을 적 골동품상에서 일한 적이 있어 조금 압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문전옥답 20마지기와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이리 귀한 물건이니 더욱 조심해야지요. 저희 다락 보관함은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었고 자물쇠도 노쇠로 된 것을 2개나 채웁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한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맡기겠소. 대신 보관증은 확실하게 써주시오.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판석이 종이와 붓, 벼루를 가져와 정성껏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일 한서진 나리께서 맡기신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 한적. 나리, 혹 이 청자에 특별한 표시나 흠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밑바닥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있소. 자세히 보아야만 보일 것이오. 네, 그럼 그것도 적겠습니다. 밑면에 미세한 금 있음. 본 주막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나리의 요구 시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함. 이리 쓰면 되겠습니까? 허판석이 도장까지 찍은 보관증을 건네자 한서진은 그것을 꼼꼼히 읽어본 후 풍깁숙이 넣었습니다. 매화와 허판석은 청자를 다시 정성스럽게 싸서 다락으로 올라갔고 한서진도 불안한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보관함에 청자를 넣고 자물쇠 2개를 채우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한서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리.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매화와 허판석은 안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매화야, 그 청자 봤지? 내 평생 그런 물건은 처음 봤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주막을 떠날 수 있어. 그러게. 그 영롱한 빛깔이란. 여보,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봅시다. 저 청자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보관증을 써주지 않았느냐? 내일 아침이면 당장 찾으러 올 텐데. 여보,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요? 작년에 그 비단 장수 영감도, 재작년 옥 장수도, 보관증만 없애버리니 꼼짝 못했잖소. 그건 그렇지. 보관증만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가 없으니. 그 병약해 보이는 선비 하나 내가 못 당할 것 같아요. 아까부터 나한테 넋이 나간 것 같던데. 자, 당신은 지금 당장 저작거리 투전판으로 가시오. 거기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내가 왜 굳이 투전판에 가야 한단 말이냐? 저 선비가 얼마나 경계심이 강한지 못 봤어요. 당신 같은 덩치가 주막에 버티고 있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술상을 들고 가서 행랑아범은 투전판에 가서 새벽까지 안 돌아온다고 해야 안심하고 내 유혹에 넘어올 것 아니오. 그래야 내가 보관증을 훔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매화는 머리가 좋아. 알았어. 적당히 하고 새벽에 돌아오지. 허판석이 주막을 떠나는 것을 확인한 매화는 거울 앞에 앉아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저 순진한 선비나리, 오늘 밤 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게 해주겠어. 매화는 뜨거운 물로 몸을 정갈이 씻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란 명주 저고리에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얼굴에 분을 바르니 그 모습이 선녀와도 같았지요. 그녀는 달콤한 오미자주와 은밀히 약재를 넣은 약주를 준비해 한서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나리, 주무시고 계신지요? 누구시오? 주모 매화입니다. 나리께서 잠 못 이루실 듯하여 술상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곱게 단장한 매화의 모습을 본 한서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 나리. 저를 이렇게 문간에 세워두실 건가요? 그게. 밤이 늦어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은 에이, 나리도 참, 저는 이 주막의 주인이요. 나리는 손님이신데, 손님 시중 드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매화가 살며시 방으로 들어서자 한서진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모, 혹시라도 행랑아범이라도 알게 되면 어쩌려고 이러시. 아이고, 나리. 그 사람 걱정은 마십시오. 지금쯤 저작거리 투전판에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한 번 가면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담근 오미자주랍니다. 고맙소만, 나는 술을 잘 못하오.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나리를 모시게 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밤인거려. 그 교태로운 모습에 한서진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 잔만 받겠소. 술이 몇 잔 오가며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리, 그 청자는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길이신지요? 시르. 아버님께서 큰 병환을 앓고 계시오. 그 청자를 팔아 약값을 마련하려 하오. 조상님들께는 면목이 없으나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소. 아, 그러셨군요. 나리는 참으로 효자이십니다. 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서진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주모 말고 매화라 불러주십시오. 제발.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진 한서진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화를 끌어안았고 매화는 그의 품에 안기며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하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기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한서진의 옷을 벗기며 손끝으로 그의 품속을 은밀하게 더듬었습니다. 보관증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한서진 역시 매화를 받아주면서 그녀의 허리춤 고쟁이끈에 매달린 열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화의 손이 한서진의 속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그것을 빼내 자신의 치마 밑에 숨겼습니다. 거의 동시에 한서진의 손 또한 매화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몰래 빼내어 주먹 안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잠시 후 한서진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변소에 좀 다녀와야겠소. 어머, 나리. 소첩을 홀로 두지 마시어요. 금방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서진이 밖으로 나가자 매화는 훔친 종이가 보관증임을 확인하고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밖으로 나온 한서진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밀랍 덩어리를 꺼내 훔친 열쇠의 본을 떴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전 매화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리,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행랑아범이 돌아오기 전에 가봐야지요. 오늘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화가 방을 나가자마자 한서진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것,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같은 시각 매화는 부엌 아궁이에서 훔친 보관증을 불태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저 선비 놈이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겠지? 한편 한서진은 마을 대장간으로 달려가 밀랍본을 보여주며 똑같은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락으로 올라가 복제한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청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가짜를 강물에 던져버리면 저들은 텅 빈 상자만 보고 당황하겠지. 그는 청자를 들고 강가로 가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한서진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청자를 이용해 보관증을 받고 물건이 사라졌다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지요. 자, 이제 진짜 보관증을 들고 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워볼까? 흐뭇한 마음으로 방에 돌아온 그는 품을 뒤져 보관증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니, 보관증이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보관증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젯밤 매화의 손길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허판석이 투전판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성공했지? 보관증은 이미 제가 되어 날아갔어. 이제 저 선비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는 없지? 잘했다. 그럼 어서 청자부터 확인하러 가자.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다락으로 올라가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뭐야?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자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찌 된 것이냐? 분명 여기에 넣어두었는데? 그때 매화의 머릿속에 어젯밤 한서진이 변소에 다녀온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놈이야. 그 선비 놈이 가져간 게 틀림없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모, 떠나기 전에 내 청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소. 아래로 내려온 매화가 뻔뻔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청자를 확인하시겠다고요? 그럼 먼저 보관증을 보여주셔야지요. 보관증이라니. 아, 그게 이상하군. 분명 품에 넣어두었는데. 보관증도 없으면서 무엇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요? 보관증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소이다. 그럼 청자가 잘 있기는 한 것이오. 그것만이라도 확인시켜 주시오. 보관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해 드릴 수 없소. 혹시 내 청자를 훔쳐 팔아먹은 것 아니오? 뭐라고?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 모는 게냐? 당신이야말로 어젯밤에 몰래 훔쳐간 것 아니요? 변소에 간다며 나갔을 때 훔치러 간 것이지. 내가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는 당신은 어젯밤 내 품에서 보관증을 훔쳐간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뭐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이 도둑년 놈들. 손님 물건이나 훔치는 소굴이었구나. 당장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한서진이 문으로 달려가려 하자 허판석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못 가.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놓아라. 너희 같은 것들은 죗값을 받아야 해. 싸움이 격렬해지던 순간 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판석이 품에서 꺼낸 칼이 한서진의 배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서진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정신 차려. 이놈이 관아에 갔으면 우린 끝장이었어. 어서 짐을 챙겨 도망쳐야 해. 두 사람은 황급히 돈과 귀중품을 챙겨 새벽 어스름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험한 산길을 헤매며 도망치던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무식하게 사람만 죽이지 않았어도 이 꼴은 안 났을 거라고. 뭐라고? 애초에 청자를 훔치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내년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난단 말이냐? 낭떠러지 근처에서 격렬하게 다투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당신만 없었으면. 매화가 있는 힘을 다해 허판석을 밀자 그는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매화는 공포에 떨며 산을 헤매다 불행히도 산적들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의 여자가 혼자라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로군. 안 돼. 제발. 그녀의 절규는 깊은 산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은천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이 한나그네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주막은 주인 없이 폐가가 되었고 한서진이라는 선비의 시신은 관아에서 수습했다더군. 허판석이라는 사내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주모는 어찌 되었소? 그 여자는 몇 달 뒤 산적 소굴에서 실성한 채로 발견되었다가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네. 그 청자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강물 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테니.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결국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른 게지. 붉은 석양이 다시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천강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깊은 물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